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체코 원전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경제 협력을 위해서 이제 4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지금 체코 방문하고 있고 오늘 뭐 부부 행사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좀 보도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이제 성과를 또 우리 여당 지도부와 야당과는 또 만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당 지도부와 공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추석 전 여론조사에서 20% 나왔어요. 추석 지나고 아마 여론조사가 또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최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덩달아서 떨어진 국민의힘 당 지지율, 거기에 책임론이 불거지고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문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4일 저녁에 무슨 얘기를 나눌까? 정말 대통령님 그러지 마시고 이제 국정용 기조를 바꾸세요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올까? 저는 그렇게 대통령이 왜 제안을 했을까요? 본인이 순방 출국하자마자 바로 언론에 24일로 한다고 흘린 것 아닙니까? 절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져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다음 민주당과 어슷비슷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 탈동조화였는데 이번엔 완전 동조화. 게다가 한동훈 대표 지지율까지 함께 세 개가 같이 동시 추락을 하는 경우잖아요. 저는 이거 위기감을 느껴야죠. 근데 전 대통령실이 더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물론 이번 추석 연휴에 의료 사고가 큰 건 없었지만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왔다는 거는 국민 5명이 모이면 4명이 안 좋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국정 동력이 없어요. 그런데 24일 날 만나서 그렇다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밥만 먹고 헤어진다? 아니 위기의식을 가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마 그래서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에 심경을 다 있는 그대로 흘리는 것 아니냐. 그런 유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만난다고 보고 관건은 그거죠. 대통령이 과연 이걸 수용해내느냐. 그다음에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좋다. 기조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관건은 그거지. 저는 한 대표가 얘기를 할 거라고 좀 봅니다. 할 것이다. 근데 한 대표가 용산을 설득하는 그림보다는 저는 용산이 한 대표를 설득하는 자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갖다가 과시를 하고 봐라. 노력하니까 되잖냐. 그러니까는 의료개혁도 우리가 똘똘 뭉치면 지금 어렵지만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오히려 한 대표를 설득하고 소위 포위 전략을 펼쳐서 지금의 어떤 소위 용산의 그 의료개혁 이익을 갖다가 이제 중단 없이 추진하자. 아마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뭔가 소위 말하면은 여야 의정 협의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짧게 두 분 얘기도 좀 듣죠. 우리 최 의원님은. 한동훈 대표가 뭐 언론에 이제 민심을 따라야 된다, 용산이. 또 용산이 불편할까봐 뭐 할 말 못하지는 않겠다. 뭐 할 말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만찬을 앞두고 어떤 한동훈 대표의 여당 대표로서의 각오를 다지는 일종의 용산에 대한 압박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트리플 악재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내려가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내려가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도 내려가고 자, 이 상황이 오래가면 여권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빠질 수 있다 하는 그 상황 인식이 한동훈 대표는 확실히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석에서 본인이 느꼈던 민심을 제대로 전하면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뭔가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는 명분을 용산에서 내놔라 라고 상당히 요구를 할 것 같고요. 차별화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승부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만찬의 자리 여당 대표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지만 대통령에게 바로 직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흔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일정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뭔가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상당 기간 동안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용산에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빈손으로 만약에 정치적 성과 없이 끝난다면 한동훈 대표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 정치적 입지가 더 아마 좀 위축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아직 이 윤석열 정부의 그 남은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긴데 이번 만찬을 계기로 대통령과의 차별화 또는 대통령에게 직언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과연 정치적 글쎄요 손익 계산이라고 말하면 또 너무 낮은 수준의 정치 평론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쯤에는 이제 나서야 될다라고 보세요? 차별화에 한동훈 대표가? 뭐 한동훈 대표가 의식적으로 차별화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신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죠. 인간 한동훈에서 정치인 한동훈이 됐다고 해서 내 눈을 갈아 끼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 말은 하겠다는 직언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24일 만찬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가급적 오래 만나시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특히 의료 현안에 관해서 건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좀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